열대의학 전문센터가 문을 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많은 분들이 열대의학이 뭔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모셨습니다. 대구의료원 열대의학센터 김정용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의 열대의학센터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 대구의료원 열대의학센터를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열대의학이 뭘까? 저는 이거부터 궁금하고 이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열대의학이라는 것은 그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우리가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여러 가지 풍토병이나 질병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인도나 또 아프리카 또 중남미 이런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열이 나고 또 그곳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몸살기가 있다면은 한국 사람은 되게 생각하기에 몸살이다, 독감이다,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은 그 풍토병과 연관해서 이 사람은 말라리아다, 댕기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진단하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이런 그 질병들의 그 양상이 다 달라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예로 옛날에 영국 식민지의 사람들이 그 갔다가 영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열병과 질병을 갖고 돌아왔었는데 런던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병원에서 템즈 강안에 병원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해보고 치료가 된 사람은 이제 육지로 보내고 네. 치료 안 된 사람은 거기서 계속 있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이 네. 열대의학의 처음 시작입니다. 네. 그 후에 이제 템즈 강변에 그 병원을 하나 세워서 계속해서 열대의학을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네. 열대의학센터는 우리 코로나 지난 3, 4년간 너무 고생했죠. 그 현장에서 저도 보건소장으로 그런 일들을 3년간 열심히 방어하고 또 관리하고 해왔었는데 이 질병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와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많이 봐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장차 유입될 디지즈 X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대비하는 일환으로 이런 열대의학센터가 필요하고요. 또 사실은 열대의학센터가 중국이나 일본 네. 또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열대의학센터가 있는데 한국은 임상적인 열대의학센터가 아직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생충학 교실이 있어서 연구는 하고 비임상적인 일은 있지만은 그렇게 해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의료원에서 개설하는 임상 열대의학은 해외 방문 전, 후 효과적인 예방과 신속한 진단 치료를 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심한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열대의학센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인데 이게 또 대구에 생겼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의료원의 열대의학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무엇보다 다른 연구소들과는 또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차별화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는 그 다른 이제 열대의학 교실은 연구나 비임상적인 일을 한다면 여기는 특정 풍토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임상적으로 발견하고 치료해주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제 여행 가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풍토병이 어떤 거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는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조기에 전문적으로 예방 접종, 예방 일을 하고 또 갔다 와서 진단 치료를 계속 실시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질병에 대한 이제 치료나 연구가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많은 병원들이 해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구의료원은 공공적인 의료 차원에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은 지역에서는 이제 말라리아 정도로 확률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대구의료원에서 다룰 여러 가지 이제 대상들은 황열, 열대열, 삼일열 말라리아뿐 아니라
리슈마니아증, 댕기증, 브루셀라, 지알디아시스, 낭위충증, 차가스병, 라임병, 전 세계 여러 질병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현장 경험을 한 전문가가 그곳에서 진료하고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방금 센터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 질환들은 어찌 보면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더운 나라의 풍토병을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이번에 여름을 통해서 저는 느꼈어요. 뭔가 좀 아열대 기후로 변한 것 같고 맞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열대의학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지구 온난화나 그 지구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아열대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곤충 매개체 감염 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또 폭발적으로 정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많이 신경 쓰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 피를 통해서 흡혈을 해서 네. 전달하는 이제 곤충들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모기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진드기 질병이 또 많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는 흡혈 종류의 파리 종류가 흡혈하는 데 있어요. 이런 질병들도 굉장히 무서워요. 다음에는 이제 벼룩 이런 것들 실제 흡혈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곤충 질환이 지구 온난화와 함께 계속 문제가 되어 갈 겁니다. 두 번째는 국제화 시대가 돼 가지고 해외 여행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국내 국외 이제 사람들이 서로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풍토병들이 국내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이 왔을 때 참 어디로 가야 되지? 또 어떻게 이거를 치료해야 되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런 질병들을 선제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열대의학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닫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센터장님이 가장 적임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살펴보니까 해외에서 봉사 이력이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80년대 하면은 우리가 열대의학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을 때잖아요. 그럴 때 해외까지 가서 이 열대의학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사실은 나이 한 40 되기 전에 인도를 한 방문했고 예. 그곳에서 열대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마치 그 완전 새로운 것, 우리 한국에는 없는 그런 의료가 앞으로는 이런 열대의학이 20년, 30년 후에 한국에도 큰 문제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곳에서 한 7, 8년 정도 의료 봉사를 하면서 열대의학을 또 연구하고 또 임상적인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수련 밟듯이 그곳에서 한 명 한 명 환자를 보게 되었고 한 말라리아 환자만 한 2, 3만 명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또 영국 옥스포드 대학 그 교수님들, 태국 마이돌 대학 교수님들, 인도 캘커타 이런 교수님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와 함께 연구도 하게 되고요. 이런 교수님들과 함께 4편의 논문도 쓰면서 국제적으로 또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도, 태국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또 박사학위도 받고요. 이 영역에 있어서 한국에는 아마 열대의학 박사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걸 아마 생각이 되네요. 예, 지금 저도 세월이 지났어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하고 유일한 열대의학 박사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뭐 그 후에 또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재로서 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렇겠습니까? 선구자시죠. 예. 그 후에 이제 개성공단으로 또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인도에서 그렇게 이제 지내니까 개성공단에 남북협력병원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상주할 의사, 한국 의사가 없어서 인도까지 이제 러버콜을 했는데 사실은 러버콜인지 뭐 또 어려움을 또 주는 그런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동포들을 위해서 또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남북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에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에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또 뭐 북한의 여러 가지 풍토병들, 결핵들
또 진료하면서 남북이 협력해서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의료를 계기로 남북한이 하나 되는 어떤 경험을 또 쌓으셨군요. 예. 또 이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몽골, 국립중앙의료원들을 거치면서 여러 풍토병들을 공부하셨고 임상 경험을 다양하게 쌓으셨습니다. 지금 근무 중인 대구의료원의 열대의학센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활동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정말 대구의료원에서 열대의학센터를 하자 그러고 열어준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들 이제 경제성 논리를 많이 따지는데 여기는 이제 정말 공공적인 의료로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먼저 해서 사람들이 여행 전에 또 여행 갔다 와서 그들이 찾아와서 서로 상의하고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자문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상 열대의학을 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에 좀 좋은 거점을 여기서 마련할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국제 네트워크, 제가 이제 같이 연구하고 지냈던 태국 마이돌과 인도 캘커타, 영국 옥스퍼드 또 기타 다른 지역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서로 이제 연결하고 주고받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교환해서 그런 지역에 있는 병들에 대한 그죠? 더 빠른 이해와 신속한 진단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그 공항이나 또 항만들을 연계해 가지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있으면은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계속해서 이런 풍토병을 차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대구의료원에서 지금 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말라리아로 위험할 뻔했던 환자가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좋아지셨다면서요? 제게 많은 이제 기회를 줬고 또 격려를 해준 또 환자인 것 같습니다. 문은 열었는데 환자 안 오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30대 여성이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을 했는데 10월 초에 귀국을 했었는데 아마 아프리카에서도 말라리아 약을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라리아 약을 이제 적절한 양과 적절한 기간으로 치료하지 않고 내성 있는 약을 쓰게 되면은 잘 낫지 않습니다. 한 달간 좋아졌다. 그 후에 또다시 정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39.5도의 고열을 가지고 또 오한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아왔는데 아마 뭐 이런 약은 치료했다지만은 아마 머릿속에 벌써 부적절한 치료나 내성 있는 그런 환자일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현미경, 제 방에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미경으로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두 시간 내로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합니다. 보통 아프리카나 인도나 여러 나라에는 현미경으로 한두 시간 내에 말라리아 환자를 거의 진단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해서 양성은 괜찮지만은 악성 말라리아,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위험하게 되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도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그 입원을 바로 입원시키고 확진하고 열대일 말라리아인 것을 확인하고 3일간 국내에 있는 약을 다행히 있던 약을 먹고 또 3일 후에 검사해 보니까 그 균은 많이 없어졌고 증상도 많이 사라졌고 3일 만에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검사해 봤을 때 잘 완쾌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참 조금 우스운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믿고 있는 PCR에 대해서 그 다음날 한 2, 3일 지나가지고 PCR 결과가 왔습니다. 당신이 진단했던 열대열 말라리아 확신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퇴원할 때 가까이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PCR만 의뢰하고 있다가 진단이 좀 늦어져서 2, 3일 후에 이 사람을 치료했다면은 이 사람은 중환자실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야,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센터장님. 그러니까 열대의학에서 다루는 질환들이 참 많지만
저는 우리 센터장님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저도 좀 말라리아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좋네요. 저도 선교사님들한테 말라리아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모기가 옮기는 뭐 질병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예.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에요? 이제 말라리아는 이제 사실은 모기가 사실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종. 근데 각각 그 병을 옮기는 건 달라요. 예를 들면 말라리아 모기 아노필리스는 말라리아만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뇌염 모기. 예. 뇌염 모기는 우리 뇌염을 주로 옮겨요. 그 종류에 따라서 병을 다르게 옮기는데 또 뭐 댕기 모기가 있어요. 그건 댕기 모기는 이제 댕기나 아니면은 그 황열이나 지카나 이런 병을 옮기는 모기 있어요. 그래서 모기가 해외 가서 딱 여러분들이 가서 물렸을 때 어떤 모기인지 한번 이렇게 딱 잡아도 되는지 모르지만 딱 잡아서 만약에 밴드가 이래 있다는 네. 모기가 있으면 이 모기는 아마 황열이나 댕기나 이런 모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모기가 우리 몸에 물면은 이 우리 몸 속으로 3가지를 이제 였습니다. 모기가 이제 물자마자 사실은 모기를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기에는 주둥이가 3개 있습니다. 네. 진짜요? 그 중에 스트로가 3개인데 첫 번째 한 개는 모기가 앉아서 네. 맥밥을 짚어요. 저희 어머나. 맥을요? 맥을 사람의 짚어서 맥밥을요? 혈관을 모기가 찾는 짚고. 거예요. 오. 두 번째 이제 그 혈관을 찾으면 두 번째 이제 침은 네. 바로 구멍을 탁 뚫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구멍을 딱 뚫으면은 세 번째 이제 침은 예. 아까 스트로크 했죠. 바로 빨대입니다. 그래 3가지 침을 동시에 싹 활용을 해서 우리 이제 빨대를 꽂게 되는데 무시무시하네요. 그때 이제 구멍을 뚫자마자 그들이 이제 모기가 하는 게 침을 탁 뱉어요. 예. 어머나. 이 피 속으로 이제 혈관 예. 속으로. 예. 그러면 이 침을 뱉는데 침 속에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모기 물리면 따끔하죠. 네. 그것처럼 이제 그 알러젠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어. 두 번째는 그 부분을 이제 그 응고되지 않도록 그 항응고제가 들어가 있어요. 헤파린이 들어가 있어요. 이야. 세 번째는 침 속에 뭐가 들었냐면은 그 말라리아 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침을 탁 받으면 이제 3가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들어오면 한 2주 정도 피로 들어가서 간에 들어가서 정식을 하게 되다가 네. 정식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2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열이 있고 그다음에 한기가 들어요. 춥고 요 2가지가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하루는 열이 안 나요. 그래서 쏟기 쉬운 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3일째 또 열이 나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제 감기넥하고 갔다가 약을 먹고 나면 둘째 날 좀 좋아지거든요. 열 안 나네? 괜찮은 모양이다 해서 3일째는 또 열이 나니까 병원에 가니까 3일을 이렇게 해서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모기가 보기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녹화하기 전에 좀 의아했어요. 과연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있는 건지 또 있다면 얼마나 될까 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올해만 말라리아 환자가 700명에 달한다는 와. 소식이 있어요. 어머나. 맞습니까? 예, 그 실제 말라리아가 매년 한 700명 정도, 작년에도 한 700여 명, 올해도 진짜요? 한 700여 명 가까이 될 겁니다. 600 예. 몇십 명인데 네. 네. 그래서 이런 말라리아가 주로 서울, 경기, 인천, 강화 이 지역에 많이 생기고 저 강원도 쪽도 이제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DMZ는 거기는 이제 말라리아들이 겨울에 거기서 나요, 갈대숲에서. 그래서 거기 났다가 이제 여름이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은 양쪽으로 북한 쪽으로 한 70km, 남한 쪽으로 70km 이렇게 해서 한국 북부 지역을 이제 이렇게 말라리아가 강타하게 되죠. 막 일산, 서울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숫자가 3일열 말라리아는 그나마 그래도 몸에 특별한 이상이 적지만은 그 중에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4명이 해외 유입 말라리아였습니다. 해외 유입 말라리아는 그 중에 보면은 47명 정도가 그 열대열 말라리아였습니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늦게 진단하면은
이제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또 특별히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서 네.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가 의심되면은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치료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먹는 약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라리아를 일단 먼저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현미경 진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국제적으로 좋은 거고요. 신속 키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진단이 나와요.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진단이 되면은 약을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특별히 3.11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이 클로로킨 제제가 있어서 이 약을 먹으면 되는데 사실은 전방의 군인들이나 북한 사람들은 클로로킨 제제를 예방약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 3개월을 매번 먹더라고요. 이게 클로로킨이 한 번 먹으면은 한 달 정도 방치가 돼. 그만큼 독한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한 45에서 50회 정도 먹게 되면은 이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눈 쪽이나 청력 쪽에 신경이 조금 손상당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예방으로 클로로킨을 쓰는 것이 안 좋고 가능하면은 치료용 걸렸을 때 진단 빨리 하고 치료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 속에 남아있는 그죠? 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프라이마킨이라는 게 있어요. 14일간 이것을 이제 먹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치료하면은 다 좋아지는데 그래도 또 재발합니다. 지난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프라이마킨 14일 먹어도 또 재발하던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열대일 말라리아 이제 걸린 경우에는 고열이나 빈혈 정도만 있는 경우에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말라론이나 신풍제약이나 뭐 여러 제약에서 만들었던 피라맥스라는 약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써서 계속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주사약도 아테스네이트 주사약을 써서 잘 치료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3.11이나 열대일이나 치료할 때 적절한 양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확한 기간을 3일 치료하는데 그 기간을 딱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재발이나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여러 가지 풍토병, 특히 말라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예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백신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법이라면 아무래도 이 나쁜 모기한테 안 물리는 게 가장 좋겠죠. 예. 실제 이제 이 말라리아 때문에 전 세계 60만 명이 죽는 이 말라리아를 위해서 특별히 어린이가 한 90% 이상이 죽는 이것을 생각해서 전 세계에서 백신을 만든다고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연구해서 말라리아 백신은 나와 있지만은 상용화는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뭐 황열처럼 이렇게 주사를 못 놓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말라리아 백신이 어려운 이유는 유전자가 이 코로나 때처럼 빨리빨리 변화됩니다. 몇 개월마다 꼬리가 변화되는 거 앞에 백신을 만들어도 1년 후에는 이 백신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말라리아 백신이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던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예방 팁으로는요, 사실은 물리지 않는 것이 좋은데 특별히 말라리아 모기는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아침, 새벽 해 뜰 때까지 그때 주로 옵니다. 그때를 많이 주의해야 되고요. 해외 여행할 때 가능하면 바지 쪽을, 다리 쪽을 많이 물기 때문에 긴 바지를 꼭 아프리카 간다고 짧은 바지 좀 말고 긴 바지를 꼭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피제 같은 거, 뭐 모기장 쓰는 거, 가능하면은 이제 해외에서는 에어컨 있는 방을 쓴다면은 모기가 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약이 부작용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면은 조기 진단 또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혹 정글에 가서 3일간, 4일간 못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은 말라리아 약을 가지고 가서 한번 투여해서 스탠바이
그 투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만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리아 내용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또 기회 난다면 그 외에 다른 열대병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출필면 반필고. 그래서 떠날 때, 해외로 떠날 때 먼저 와서 네. 얘기하고 예방하시고 또 돌아와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은 아마 책임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는 시기잖아요. 예. 풍토병, 말라리아 예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점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열대의학 전문가 김정용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